자, 지난주에 조직론 했죠? 조직론 한번 볼까요? 자, 조직론. 조직론은 초기에 이제 개관을 봤어요. 개관, 유형을 봤었고, 실제로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직의 구조를 보면, 먼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변수들이 있다고 그랬죠, 변수.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럼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만들 때 먼저 조직의 구조니까 조직을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변수. 그럴 때 기초 변수는 뭐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집을 질 때 기본이 되는 변수, 기초 변수, 공식화 또는 기본 변수로 해도 돼요. 공식화, 그 다음 공식성, 복잡성, 또 하나 직권성이나 분권성.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자, 직권화하겠다 또는 분권화하겠다. 직권성,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잡성. 그 다음 직권화, 복잡성, 공식성. 공식적으로 할 건지 비공식적으로 할 건지.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본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다고 그랬어? 기본 변수에다가 상황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상황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지난주 한번 복수해 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규모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겠다. 그쵸? 적게 만들 거냐? 크게 만들 거냐? 이거 꼭 정부 조직 말고도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사업체를 크게 만들 건가 적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직권성 이런 게 달라지겠죠. 자, 편의점을 하는데 알바들에게 권한을 다 주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큰 공장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사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규모가 결정하겠다.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기술의 변화도 영향을 주겠죠. 기술. 그 다음 또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게 컨베이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환경. 그래서 자, 이건 쉽게 말해서 조직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있죠. 그럴 때 뭐가 있어? 기본 재료하고 서브 재료가 좀 있죠. 그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걸 실제로 만들 때는 무엇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돼? 원리. 자, 다시 한 번만요. 무엇의 원리라고 했을 때는 이 원리는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의 원리.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이 앞에 것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방 분권의 원리. 그러면 이걸 잘 지키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지방 분권이 잘 된다. 자, 행정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민주성, 합법성 이런 걸 잘 지키면 행정이 잘 된다. 그럼 조직 구조의 원리 또는 조직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조직 구조가 잘 활성화된다. 또는 조직 구조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로서 어떤 원리가 있다 그랬어? 고전적으로는
일단은 각각 업무를 맡아야 되니까 분업한다고 그랬죠. 분업의 원리가 있고, 분업 맡겨놓은 것들을 서로 또 연계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생산을 한다 그래도 나눠놨던 것을 나중에 다 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나 무슨 원리라 그랬어? 봉합 원리. 두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한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집이 얼추 구성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조직을 설계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는 출제가 많이 된다. 변수하고 원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조직 구조는 이래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 입각해서 고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관료제랍니다. 관료제. 이걸 잘 실현해 놓은 게 관료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 구조 다음에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잘 실현해 놓은 게 뭐였어요? 관료제. 그런데 이 관료제는 그래서 이 원리들, 이 변수나 원리들을 잘 실현해서 관료제는 특징들이 있는데 실현하기 위한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었어? 분비, 건규경 이렇게 외워도 되고 무슨 원리? 말 그대로 특징은 분업 또는 전문화. 그다음 비정성. 비정성은 공사를 분리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권위의 유계. 권위의 유계는 다른 말로 계층제. 그렇죠? 그다음 규정과 규칙을 강조한다. 그다음 경력을 강조한다 그랬죠. 경력을 강조한다. 그 다음 어떤 것이 또 나온다 그랬습니까? 경력을 강조하고 문서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하고 여기 봅시다. 그런데 이런 관료제가 어떨 때는 적합했다고 그랬어? 산업사회는 적합했다고 그랬죠? 근데 산업사회에서도 이게 너무 심화됐을 때 나타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역기능. 그렇죠? 그래서 이 특징하고 이것들이 심화됐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을 갖고 여기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역기능은 어떤 게 있어요? 분업을 너무 많이 시키면 훈련된 무능도 나오고 그렇죠? 다른 거 못해.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그래서 훈련된 무능 같은 것도 나오고 너무 분업만 하면 어때요? 짜증나죠.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니까 실증나죠. 짜증보다는 실증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비정성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공사가 분리돼. 그러니까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권위의 유계. 너무 계층제로만 돼 있으면 계층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왜곡돼요. 원래 이 계층제는 장점은 뭐냐면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어. 부하들을. 위에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정보가 왜곡돼. 그렇죠? 규정과 규칙을 너무 강조하니까 목적은 어디로 가고 뭐만 강조돼? 규칙만, 수단만 강조돼. 그걸 우리가 목표, 정도 또는 동조, 과잉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 경력을 너무 강조하니까 어떤 거하고 우리가 성과 같은 경우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피터 원리라고 해서 경력만 막 강조하면 나중에 무능한 사람도 어떻게 돼? 아주 고위직에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서주의. 문서만 너무 강조하니까 형식주의. 레드테이프, 법문용례, 형식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왔고, 이걸 띄워넣는 대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뭐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살펴봤던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안으로 살펴봤던 게 에드호크러시, 탈관료제 모형. 그렇죠? 그래서 탈관료제 모형, 물론 탈관료제 모형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팀, 사업 조직, 그렇죠? 자, 사업 조직과 기능 조직을 합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매트릭스, 그렇죠? 매트릭스 조직. 그다음 뭐 팀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체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보완적인 성격, 관료제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 좀 더 강했다면 피터 생게라는 사람이 이걸 대안할 수 있는 걸로 제시됐던 게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 그러니까 학습 조직은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시험에 더 많이 나왔죠. 학습 조직. 최근에는 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외주화를 많이 주죠. 그렇죠? 삼성, 구글 다 외주화 주죠. 핵심만 자기들이 갖고. 다 공장들 다 다른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나 이런 것들은 다 외주화 주는 것. 그걸 우리가 무슨 조직?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공사가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 공적인 것과 사적인 이야기를.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공적인 것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공적인 것 볼 필요가 없겠죠. 미국 행정부는. 뭘 볼 필요밖에 없겠어. 우리나라 행정부밖에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쌤 이걸 전체를 다 파악하려면 그냥 부분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또는 다 보고 나서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전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부분을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풀기가 더 굉장히 쉽다고. 자 생각해봐. 원리를 내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되겠어? 아니면 원리끼리 비교하겠어? 원리끼리 비교하죠. 이게 과연 분업의 원리였나 통합의 원리였나? 그렇게 비교하겠죠. 당연히 관료제 이런 대안 나오면 관료제하고 비교해서 특징이겠죠. 탈관료제는 사업조직도 특징하면 관료제와 비교해서 특징이겠죠. 대안들이니까 그렇죠. 학습조직도 누구랑 특징이겠어? 관료제. 그래서 이런 것들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문제를 풀 때 기준점이 없어져요. 객관식은 기준점만 찾으면 100% 찾을 수 있어요. 답을. 그러니까 그런 답 찾기. 그럼 결국은 이거 뭐 조직론 뻔하네. 어떻게 돼 있다. 전체적인 개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구분해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민츠버그가 그걸 잘했으니까 민츠버그로 대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재료가 뭐냐. 그렇죠? 기본 재료, 부재료. 그렇죠? 그 다음 어떤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느냐. 원리. 만들어진 모습이 뭐냐. 관료제. 근데 이 관료제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특징들은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려고 그래. 대안들. 또는 뭐가 바뀌어졌으니까.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바꿔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한다? 대안조직. 대안조직이 이야기될 거고. 그래서 특징들이 나와. 근데 여기까지는 공사조직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 공부한다? 행정학 공부한다. 행정학은 공적 조직만 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공적 조직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겠죠. 그냥 다 봤으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돼 있냐? 다 알다시피 중앙하고 지방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좀 애매한 게 있어. 정부 같기도, 공적 영역 같기도 하고 사적 영역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적 영역인데 많이 또 사적 영역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석탄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무원이 아니고 삼성같이 사기업체 직원이다 고 말하기도 조금 그러죠. 그래서 자 정부가 어느 정도 원래는 공익만 추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영업이익도 챙기는 공기업이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자, 공기업은 그러면 어떤 거겠어? 완전히 공기업은 공적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도 있을 거고 공적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정부인데 공기업보다는 공적 이익이 조금 더 커. 그러면 준정부 조직이라고 부르고 그것보다는 사기업적 성향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면 공기업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어. 정부는 정부인데 여기 이쪽으로 아예 공무원들이야, 공무원들 그냥. 공무원들인데 마치 운영은 뭐 한다? 사기업처럼 성과대로 성과급도 주고, 그쵸? 성과를 또 약속한 뒤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특허청이라든가 책임 운영 기관 같이 그런 것들은 완전히 정부처럼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처럼 운영해? 많은 자율권을 갖고 사기업은 아니지만 이 사적 운영 형태로 자율성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순수한 정부, 중앙, 지방 여기에는 약간 어떤 기업적인 것이 좀 들어가 있는 정부는 정부인데 책임, 운영, 기관. 이건 이제 왜 나왔는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업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공공기관이라고 불러. 좀 줄게요. 쌤이 이해하라고.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공공기관 중에서도 자, 공공기관은 정부하고 사기업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걸 준정부 기관이라고 부르고 아예 조금 어떤 쪽에 더 가까운 거 사기업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금 지난주까지 한 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도 다 알다시피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개선기관과 보조기관이 있다 그랬죠? 또는 부속기관이 있다 그랬잖아. 야,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으니까 묶읍시다 그냥.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개선기관. 개선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다시 한번.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 이건 행정청이죠. 이 밑에 자 국장도 있고 실제로 국장도 있고 뭐 과장도 있고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고? 보조기관. 그런데 참모 조직도 있어요. 정책심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보좌기관.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하부 조직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장관과 하부 조직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뭣도 있다. 정부 소속의 부속기관. 그렇죠? 자, 거기 쌤 표를 봐. 표를 한번 보면 자,
53페이지 잘 나타냈죠. 53페이지. 그 밑에 보면 부속기관하고 뭐가 특별 지방행정기관 있죠. 여기까지는 다 무엇에 속한다면? 정부에 속한다면 정부. 여기까지는 다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쪽은 이제 지방자치 할 때 보면 되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왜 책임 운영 기관을 뒀는지. 그렇죠? 자, 책임 운영 기관하고 보통 어떤 거? 이제 공공기관이 뭔지 이 정도로만 보려고 하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구분하는 것, 특히 이번에 바꿔졌거든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을 뭐 하는 거 선정할 때 기준이 바꿔졌거든요. 그것만 잘 봐두시면 좋겠다. 자, 거기 쌤 쭉 봐왔고 56페이지 보면 공기업이 먼저 나와버렸네. 공기업 먼저 나왔고 그 뒤에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책임운영기관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순서대로 하면. 왜냐하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건 그래도 이제 공기업부터 먼저 합시다. 이거 그렇다는 거 말고 공기업부터 먼저 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에서는 일단 유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 정부 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주식회사형. 옛날에는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자, 일단 정부기업은 놔둡시다. 정부기업. 자, 그 다음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 준시장형 공기업. 자, 원래는 여기 좋습니다. 거기 준정부기관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공공기관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래요? 준시장형, 그쵸? 그 다음 공기업, 준정부, 미안. 준정부.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나눠진 게 표가 없네. 쌤 미안해. 60페이지 한번 보면 정확히 나왔네요. 자, 공공 부분에서는 일단 정부 부분 말고 준정부 부분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정부 기관하고 공기업으로 나눴죠. 준정부 기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금관리형, 유탁, 집행형. 다음 공기업에서는 준시장형, 그 다음 시장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 밑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공기업 부분이 이렇게 쭉 앞부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어요. 앞부분은 그래서 56페이지 한번 보면서 개정법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정법률 2022년 12월 22일 제7조 이렇게 돼 있죠. 56페이지 제일 밑에 봅시다. 자,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일단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 지난번은 5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명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다음 수입액도 200억이죠. 다음 자산 규모도 30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323이야. 323. 자, 정원 300, 수입액 200,
그 다음 자산 규모 30. 그쵸? 이걸 일단 바꿔주면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걸 일단 갖추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거기 봅시다.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5조 제 상황에 따라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여기 또는 어떤 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권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뭘로 지정한다?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오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거기에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85. 훨씬 사기업과 유사하죠. 이럴 때 뭐라고 그런다? 이때 해당할 때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뭘로 하겠어요? 만약에 공기업으로 지정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일 먼저 공기업으로 할 건지 준정부 기관으로 할 건지를 정해. 그쵸? 몇 이상에서? 323 이상에서. 그 다음, 자, 만약에 공기업으로 했다면 시장형으로 할 건지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준시장형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죠. 그쵸? 그럴 때 마음대로 결정 안 하고 여기 같이 기준이 딱 충족되면 뭘로? 시장형으로 해. 그럼 나머지는 뭐다? 준시장형이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준정부도 마찬가지. 준정부도 거기 기금형, 한번 뒤쪽으로 조금만 넘어갔다 봅시다. 준정부도 준정부 기관에도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이렇게 돼 있죠. 자, 기금관리형을 지정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위탁관리형이 되겠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 4가지겠네.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시험에 가끔 거기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하는가. 자, 거기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4가지는 외우는데 외우는 법은 따로 있어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 제일 위쪽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기금관리형은 딱 봐도, 자, 선생님 60페이지 보면서 기금관리형은 딱 봐도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 일단 돈인데 기금관리형으로 지정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금관리형은 나중에 이거 제가 암기할 때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연금 들어가면 기금관리형이야. 그 다음 위탁관리형은 그 위의 것들. 그 위의 것들은 위탁관리형이고. 자, 지금 공기업 봐봐.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한전.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에서는 한국철도나 한국마사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조금 외워야 돼. 왜냐면 무엇에 따라 정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때 정하니까. 그런데 잘 변하진 않아요. 뭐 사업이 잘 돼서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56페이지로 돌아와서 이게 나누는 데가 조금 어려워요. 뭐하고 시장형하고 준시장형하고. 근데 고맙게도 많이 안 나온다는. 이건 뭐 암기 문제잖아, 거의. 그래서
시장형은 한국가스공사. 그런데 이런 거 꼭 알아야 돼요.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장형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준시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 나중에 구분해 보겠지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시장형과 준시장형, 이걸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행인 건 기출된 거 또 나온다는 거. 기출된 게 또 나오는 거니까 기출된 것만 잘 아시면 문제는 어려움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우시면 되겠다. 이건 나중에 이 부분만 외워도 돼요. 이 부분. 그런데 좀 잘 봅시다. 여기서 공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58페이지 보면 자, 58페이지 거기 몇 조입니까? 거기 위에 1, 2, 3, 4조에다가 4조 6 봤어요? 4조 6항 보면 4조 6에서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쭉 있고, 두 번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구성원 상원관은 상호 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거기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정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뭘로 지정할 수 없어? 아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 쉽잖아. 좋잖아. 시험에 나오기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정부기관인 것 같은데 그냥 독립된 법인으로 두도록 한 것이 KBS, 한국방송공사,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그 다음 제2의 구성원은 상호관은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 향상, 영업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 이를테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나왔던 게 이 부분도 한 번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건 책임 운영기관 잠시 놔둡시다. 공기업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정부하고 공공기관 이렇게 보통 나누면 되고, 공공기관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준정부기관하고 공기업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에는 다시 어떤 게 있다? 기금관령하고 위탁관령이 있다. 그 다음 공기업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으로 할 수 없는 기관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알아둡니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그걸 해둘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두 가지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기금 관리는 기금은 뭐예요?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된 기관이다. 같이 연금공단 같이 그런 돈과 관련된 거. 이건 그렇지 않는 거. 그 다음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눠질 수 있다. 우리가 법상으로는 이렇게 나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외우는 거다. 여기 외우는 건 따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다. 일단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준정의 책임운영기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난번 가져왔던 거 한번 봅시다. 문제가 크게 이렇게 나와서 지난번 혹시 오늘 거 봅시다. 지난번 안 풀었으니까 오늘 거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 13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다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있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있잖아. 두 번째, 준시장형 공기업. 자, 준시장형 공기업 있죠? 세 번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공기업이라고 그랬죠? 일단 틀렸죠? 네 번째, 기타 공공기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우리가 표에 60페이지 보니까 자 여기는 안 나왔네. 그 위에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책에 나왔을 건데. 자, 어떻든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몇 번이 틀렸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어요.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 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기업은 정부 조직에 해당됩니다.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아까 어떤 것은 안 받겠어? 자, 지방 공기업은 아까 설립할 수도 없다. 이 공공기관 지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준정부기관은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아니었죠. 아까 공기업 선정할 때 이 기준이었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고 17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다 외울 필요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탁집행형 아니면 미안해요. 위탁집행형 하면 기금관리형이라고 그랬죠? 기금관리형은 다 뭐가 들어가야 돼? 돈, 연금. 그래서 몇 번이 아니겠어? 4번.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안 내요. 시험 문제는 그냥 기본인 것, 기본은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 좀 바꿔진 것 정도는 나오겠죠? 직원 300명, 총 수익 200억 이상, 그 다음 총 자산액이 30억 이상.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렵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온 기관들만 뭐 한다?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자, 대강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그리고
10년간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거의 공공기관에 관계된 것은 거의 시험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우리 책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공기업에 대해서 다 해버립시다. (84) 한번 볼까요? 84. 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유탁집행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탁집행형, 그렇죠.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정부, 미안해요. 쌤. 101페이지 우리 책 84번. 101페이지 지금 84번. 그 책 말고 기본서 101페이지 84번. 이 부분 별로 안 나오니까 빨리 정리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84번. 그 다음 85번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당원 86이라고 써져 있죠. 그 밑에 95 가면 X친 부분 뒤에로 연결해서 해야 돼요. 국민연금공단 중에서 유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이기 때문에? 유탁이 아니라 기금관리형이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92번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까 지방공기업은 안 받는다고 그랬죠.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유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사료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유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95.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원 운영에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아까 공기업은 상당히 자율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96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 맞죠? 맞네. 자, 그 다음 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을 위탁받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여기 지금 이거 아까 국민연금공단 같이 공공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엔 맞았죠. 근데 이번에는 뭘로 해야 되겠어? 300인 이상.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하면 300인 총수입이 200억, 300인 200억, 그 다음 우리가 30억. 이렇게 해야 되겠죠. 총 자산이 30억. 그 다음 99번은 아까 우리가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것 이야기했었죠? 자, KBS, EBS, 그 다음 지방에 있는 공기업.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문제야, 그 문제. 그럼 선생님 봐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OX 문제는 2015년도부터 2021년도 것까지. 그러면 6년간 거죠? 7년간 겁니까? 7년간 거죠.
7년간 나온 모든 문제를 여기다 OX로 넣었으니까 7년 동안에 나온 문제가 공기업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크게는 안 나온다. 그냥 대충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거 무슨 기관 이런 것도 크게는 잘 안 나온다. 그냥 대충 어떤 것이 여기에 속한지만 알면 되겠죠.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론 배우고 있고, 개관 받고, 조직 구조 받고, 조직 구조에서 변수 받고, 원리 받고, 이런 걸 잘 실현하는 게 관료제였고, 관료제의 특징 받고, 역기능 받고, 대안 받고, 그쵸?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공사가 같은 걸 이야기하겠으니까, 우리가 행정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뭘 봐야 돼? 조직을 봐야 되겠죠? 공적 조직을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크게는 공적 영역으로 보시는 게 정부하고 뭐다? 공공기관이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보건복지부, 뭐 국토관리부 쭉 이런 것들은 다 정부 기관으로서 우리가 부처청 다 봤었죠. 다 봤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도 어떻게 나온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준정부기관, 그 다음 공기업,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은 뭐다? 준정부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3, 2, 3을 뭐 한다? 충족해야 된다. 그 중에서 3, 2, 3을 충족한 것 중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커서 자체 수입이 85%를 넘어서고, 그쵸? 그럴 경우는 뭘로 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공적 성격이 좀 강하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하고. 그보다 더 공적 성격이 강하면 준정부 기관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중에서 자 주로 어떤 거? 기금과 관련돼서 이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연금들이다. 연금들. 연금. 그 다음 이걸 제외하고 이제 뭐 한다? 제외한 준정부 기관을 뭐라고 그런다? 위탁 집행형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 안에 먼저 해야 되는데 정부 기관 중에서 부처청같이 이렇게 운영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민영화가 한참 굉장히 강조될 때가 있었죠. 그렇죠? 다 알다시피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신공공관리론이 나오고 많은 민영화가 이야기될 때 차마 이건 뭐 할 수 없어. 완전히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해야 되겠는데 정부가 해야 되는 기관 중에서 기획하거나 정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집행하는 거야. 집행. 순수하게 집행보다 집행 쪽이 좀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 해도 되겠어? 민간이 해도 되겠는데 민간이 하기에는 공적 성격이 강하니까 그걸 뭘로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어떤 것의 이 산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공공관리로. 신자유주의의 산물이야. 산물.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실패했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가 요즘 많이 실패했잖아. 그렇죠? 요즘 신자유주의가 실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 뉴 거버넌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도 또 탈신 공공관리론도 나오고. 그래서 일본은 책임 운영기관이 폐지했어요. 영국이 제일 먼저 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세웠는데 이걸 이미 폐지했어.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한참이던 1899년 영국이 책임 운영기관을 실시했어요. 최초로. 이거 우리나라가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실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운영기관 쪽을 한 번만 봅시다.
연도도 중요해. 이건 한번 시험이 연도에 대해서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뭘로도 나온다. 연도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자, 우리 잘 봐. 행정학 문제니까 공기업은 행정학하고 경영하고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근데 공기업보다는 뭘 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래도 정부 쪽을 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을 시험이 많이 내는데 거기에 책임 운영 기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에 있는 책임 운영 기관. 자, 우리가 중앙행정기관하고 책임운영기관장하고 관계를 쭉 이야기했는데 거기 62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집행적 사무. 선생님 아까 기획이나 결정하는 게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한 기관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서 뭐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설치된 행정기관, 이걸 정확히 책임 운영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특징에서 나왔는데 쌤 거기 이 정부 기능에서 쭉 한번 구분해 봤죠. 기획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 집행 기능이 있어. 그쵸? 자, 집행 기능에는 정부 책임이 있을 경우는 민영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정부가 뭐 한다? 생산하기로 했어. 정부가 생산하기로 했는데 민간은행에서 맡기해서 생산하기는 좀 그래. 그럼 누가 생산해야 되겠어요? 자, 정부가 생산해야 되겠죠. 책임 경영해야 돼. 그 중에서도 자, 이 생산 정부, 그다음 운영은 시장, 이게 정부 기업인데 그 밑에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 뭡니까? 행정기관, A 행정기관 쭉 나왔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거기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뒤에 나옵니다. 그거 이제 63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이 특허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대로 한번 거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의 성격은 정부 조직이며 구성원은 뭐라고요? 공무원이죠. 그 다음 정부가 직접 생산화된 수단은 민간의 시장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책임 경영제라고 부른다. 신공공관리 원리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 조직이다. 여기도 이야기 됐죠? 정책 결정 기능과 단순한 정책 집행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영역부터 실시한다. 그래야 되겠죠. 명확하게 구분돼야 어느 부분만 책임 운영 기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집행 기능의 책임 운영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내부 시장의 시장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왜 줘 안 줬다는 거야. 내부에서 했다는 거죠. 내부 시장화 방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다음 책임 운영 기관의 한계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발달 배경 보니까 영국에서 몇 년도? 1988년이죠. 이제 보건, 교도소, 국방 이런 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입니다. 은하철도 999죠. 책임 운영 기관은 똑같습니다. 1999.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립의료원,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 등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 몇 개? 53개. 제도 도입 분야는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 관리가 용이하고 내부 시장화가 필요하고 수익자 부담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 의 1999년 1월 자, 김대중 정부입니다.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 밑에 보니까 밑줄 쳐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뜻을 지도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의 직원은 뭐다? 공무원이다. 아까 공기업은 공무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소수는 중앙행정기관과 상호간 전보가 가능하다. 조금 더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현황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무슨령으로? 대통령령. 현재 5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고 특허청, 지방통계청, 국립재활원, 경찰병원, 국립현대미술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어떤 거 하나 했다고요? 정부 조직법에 따른 청으로서 대통령으로 설치된 기관. 다른 청들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어떤 걸로 정하지 않았어.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한 게 특허청이죠. 특허청은 어디 소속이야? 물론 청이라 소속을 따지긴 좀 그렇지만 어느 부 소속이야? 자, 특허청. 물론, 자,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죠. 소속은. 특허청은, 지난번에 시험에도 나왔는데, 자, 우리 전체적으로 나온 게 50페이지 한번, 그 페이지 넘기지 말고 50페이지 보면, 특허청, 어디 소속으로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돼 있어. 소속으로 돼 있는 특허청만 중앙행정기관이야. 중앙행정기관. 특허청이니까. 우리가 부처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허청만 중앙행정기관이고 거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어. 나머지는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해. 소속 책임운영기관. 자, 문화체육관광부. 이게 중앙행정기관이죠. 부니까 부처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국립중앙극장은 당연히 무슨 어떤 거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죠. 부처청이 아니란 말이야. 자, 부처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부르고 특허청은 그러니까 청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맞죠? 그런데 거기 국립중앙극장은 무엇에 해당되어 있어? 소속기관이죠. 어디 소속? 부에 해당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국립중앙극장의 장과 누가 있겠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겠죠. 자, 다시 생각을 해봐. 우리가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 말 들어 안 들어? 내가 당신 부하냐?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쵸? 독립된 외청인데 그런 것처럼 부처청 그냥 하나의 자기가 중앙행정기관이야. 근데 국립중앙극장 단장 먼저 극장의 장이라고 합시다. 극장의 장인 사람이 나도 네 부하 아니야 이렇게 말 못해. 여기는 소속기관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면 잘려.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잖아. 부처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이에요. 소속. 그래서 거기 뭐라고 부릅니까?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고 부른다고 여기는. 아까 특허청은 뭐라고? 그냥 중앙 책임운영기관이라고 불리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종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중앙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었냐, 아니면 소속기관이었냐, 이것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관보다 특허청밖에 없다. 그 다음 기관의 사무 성격에 따라서 조사하냐 교육 훈련하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누죠. 6가지 유형이나 돼. 거기 맞죠? 6가지.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유형. 그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유형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 자, 설치와 해제에서 설치는 자,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실 필요가 뭐가 있냐면, 아까는 공기업은 누가 이야기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고 지정했었죠.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은 설치와 해제를 누가 한다고 돼 있어?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야 되지만 어쨌든 책임자는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자, 거기 봐봐. 기관장에 채용을 할 때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기서 소속 기관행정장은 누구였어요? 소속 기관행정장은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말합니다. 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아까 국립중앙극장의 장을 뭐한다? 뽑는다. 채용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아닙니다.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정해놨어. 특허청은 2년이고 1차에 하나씩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조금 죄송한데 뒤에 66페이지 가면 중앙책임운영기관, 여기는 그럼 우리가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니까 특허청이죠. 특허청의 기관장은 뭐라고 돼 있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뭘 가능하다?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이 특허청장은 뭐다? 정무직으로 돼 있다. 자, 쌤, 연임하고 중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연임, 중임. 연임하고 중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 연임 금지 조항, 중임 금지 조항, 이렇게 돼 있으면 중임할 수 없다. 그러면 일생에서 너는 딱 한 번, 이 자리는 딱 한 번이다. 절대 못해요. 중임할 수 없으면. 딱 한 번만 해야 돼. 그런데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연속해서 안 하면 돼. 일대 내가 이 국립중앙극장 했다면 뭐 조금 나중에 특허청 같으면 제가 이 뭐 75대 특허청장 했다면 76대 여기는 이제 물론 1차에 하나씩 연임할 수 있으니까 76대 했죠. 77대는 못해. 근데 78대는 해. 왜? 연임 아니잖아. 한 번 쉬었잖아.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 그러면 연속해서 안 하면 돼. 중임할 수 없다면 2번 해서는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일생에서 딱 한 번 한 번밖에 못해. 그렇지만 자, 우리가 단체장 같은 경우는 뭐 3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 2, 3 나오고 4 빼고 5 또 나올 수 있어. 또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임과 중임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장은 연임할 수 없으니까 67대, 68대 하고 69대는 못하고 70대는 다시 할 수는 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관장 면직할 때는 그것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 소속 책임 운영기관 운영 심의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라.
다음 중기관리 계획을 짜라. 우리가 항상 중기라고 하면 5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답은 5년. 3년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5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 다음 중기 말고 무슨 시행계획, 그런 무조건 시행은 1년 계획이에요. 1년. 그럼 거기 중기 관리 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짠다면, 그렇죠? 자, 5년 단위로 책임 운영기구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운영 지침을 수립해라. 누가?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책임 운영기관에 어떻든 주인공은 뭐가 되겠어요? 행안부 장관이죠. 거기 쭉 있는데 밑줄 친 거죠. 국회에 한 것만 꼭 보십시오. 자, 임용권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부여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줬단 말입니까? 국립중앙극장의 장에게 줬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중앙극장 장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이때 자기 봐봐.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중앙행정.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자, 임용시험은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 자, 책임운영기관장은 누구야? 그렇지, 국립중앙극장 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고, 시험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누구 명의로 하면 된다? 국립중앙극장. 총정원,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기관별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종류별, 계급별 정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시험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무슨 원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합니까? 누가 할지는 그때 정책적 판단이죠. 이런 건 뭘 이해할 게 아니야.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 그렇죠?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기 예산 및 회계 같은 경우도 밑줄 쳐진 것 중심으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과계획도 봐봐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누굽니까?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죠? 특허청장. 특허청장은 누구하고 계약해? 국무총리와. 그럼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은 누굽니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국립중앙극장의 장이겠죠. 또는 아까 경찰병원도 있었으니까 경찰병원의 장이죠. 병원장이죠. 이런 사람들 누구랑 성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국립중앙극장의 장은 누구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랑. 아까 경찰병원은 경찰청장이랑. 성과, 나 이렇게 성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자, 평가기구 쭉 있는데 이 시험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머릿속에 담아두면 됩니다.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논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고 정책적 판단이었어요. 쉽게 해서 이 총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이걸 대통령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총리령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대통령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정하는 문제니까. 거기 15번 문제 한번 봐봐요. 15번 문제.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거 봐봐요. 4번은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 연도. 자, 이 영국은 몇 년도?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을 때, 88년에 올림픽이죠. 88년. 쌤들은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들어온 건 1999. 그쵸? 그 다음 16번은 16번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답을 고르기 좀 힘들겠는데, 앞부분은 다 맞았고, 역시 특별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같은 거 없어요. 방금 우리가 봤을 때 특별위원회 없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7급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크게 좋지 않는 문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거, 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있는 기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없는 기관 가지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를테면 영국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기관이다. 그러면 내도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특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낸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돼버렸네. 쉬는 시간이.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99페이지 우리 실제 책 보면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49번부터 99페이지 49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99페이지 49번부터 50번, 51번 쭉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52번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틀렸습니까? 52번. 연도가 틀렸죠? 그 다음 53번은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 정부저지법에 근거한 거 아니죠? 무슨 법률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김대중 정부에서 책임 운영에 관한 설치 운영이 뭡니까? 책임 운영에 관해 다시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책임 운영기관 자,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책임 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 5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 운영기관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이니까 우리가 그냥 정확히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뭐 어떤 거? 국립중앙극장에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국립중앙극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본 계획은 누가 정해야 되겠어? 국립중앙극장의 장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틀린 부분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꼭 뭐 기본 지문만 알아두면 되는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소속 중앙은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 55는 어때요?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 공무원 맞죠? 아까 최소 2년은 넘어야 되지만 5년 이내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한다고 그랬죠? 56번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누구라 그랬어 아까? 임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관계만 잘 보면 돼. 시험 문제는 거의 이 관계야. 누가 하냐? 즉 쉽게 말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느냐 아니면 국립중앙극장 장이 하느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틀리게 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57번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럴 때, 자, 계급별 정원,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자, 앞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2회에 걸쳐서 나왔던 건데, 우리 쪽의 문제로는 안 나오고 국회 쪽의 문제로 나왔으니까 한 번만 받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쌤 딱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58번도 우리 99년에 제정했다고 그랬죠.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59번도 그렇고 60번. 자, 이론적 기관은 신공공관리론 맞죠? 61번은 뭐가 틀렸어요? 61번. 그렇죠. 아까 임기직. 그쵸? 정규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정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임기직. 그 다음 쪽 63도 봐.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뭐 이런 것들이 등이 있다. 그 다음 64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이것도 문제가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에서는 기업형 특별회계로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 정부형 그리고 행정청 책임운영기관에서는 일반회계로 보통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애매하게 있고 쌤 거기 65번은 제가 X 쳤는데 잘못된 거 하나 고치겠습니다. 책임운영 65번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맞죠? 맞았는데 틀렸다고 돼 있어서 이건 고치겠습니다. 67, 68 똑같은 이야기 앞에 나왔던 이야기 하고 있죠? 67도 그러고 68도 그러고 69도 그렇고 70번은 뭐가 틀렸다 보니까 연도 틀렸죠? 자,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몇 년도부터? 1999년이죠.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연도를 내는지. 아무 의미 없잖아. 큰 의미 없잖아. 99년에 했든 95년에 했든 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출제하고 돈 받으려고 그런 거죠. 쓸데없는 문제 이런 것들. 의미 없는 문제들. 자, 쌤들 나머지는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76번 한 번만 볼까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중앙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중앙 책임운영기관의 장. 특허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뭘 말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뭐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쭉 문제를 보면 되는 거고, 이 정도로만 봅시다. 그 다음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이해는 됐죠?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이해는 됐죠? 원래는 전부 다 모든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 이 조직 속에는 만들어놨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직 목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직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뒤에 하는 인사행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이제 조직의 일단 구조를 봤습니다. 그 속에 이제 누구를 이야기할 사람이다?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목표 달성하도록. 그 다음 여기 장은 뭘 발휘해야 되겠어? 그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이들이 다툴 거야 안 다? 서로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줘야 되고 갈등 관리해줘야 되겠죠. 아, 그럼 이건 나오겠구나, 뒤에는. 맞아요. 이건 나와요, 그냥. 그 다음, 이 조직원들의 행동은 사실은 이게 인사행정하고 좀 차이인 게 잘 봐요. 여기서 생각하는 인간들은 다 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행동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마지막은 뭐 어떤 거 나오겠어? 조직 문화가 뭔지. 조직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조직론 어떻게 생겼냐? 구조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동기화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조직론이다.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너무 갔네.